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가 불편해지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연락처를 지우고 깔끔하게 끊어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손절을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버려지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는 심리. 오늘은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친구랑 싸웠을 때 뭐라고 하세요? 야, 걔 손절해.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절교라고 했죠. 절교. 교제를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손절은 달라요. 손해를 끊는다. 원래 주식 용어거든요. 손절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나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지금 끊자. 사람을 주식처럼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친구 사이에 좀 서운한 일 있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은 달라요. 서운하면 바로 손익계산기를 돌리죠. 이 관계가 나한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의 계약화라고 부릅니다. 예전 관계가 암묵적 믿음이었다면 지금 관계는 조건부 계약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가? 내가 여기서 뭘 얻는가? 계산이 안 맞으면 계약 해지하죠. 손절이라는 이름으로요. 문제는 이겁니다. 주식은 팔아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한번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안 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손절을 반복할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또 끊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끊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거절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 보냈는데 익십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 어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뭔가 쥐어짜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진짜 아픈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요. UCLA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온라인 공 던지기 게임을 시켰어요. 3명이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게임이죠. 근데 어느 순간 다른 2명이 나한테 공을 안 던집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뇌를 촬영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발가락을 세게 찧었을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똑같이 반응한 겁니다. 거절당하는 게 진짜로 아픈 거였어요. 입십당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단톡방에서 나만 빼고 얘기할 때 그 묘한 통증, 다 진짜 아픈 겁니다. 뇌가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부족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혼자서 맹수를 피할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추위를 견딜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뇌가 거절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거절당하면 아프게 느끼도록 해서 어떻게든 무리 안에 남으려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절이 이렇게 아픈데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끊어버릴까요? 손절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들은 거절이 안 아픈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연애할 때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좀 가까워지다 싶으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버리는 사람.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부담스러웠어.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절에 유독 예민한 심리 성향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도 다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답장이 좀 늦으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약속을 미루면 나를 피하는 거다. 항상 최악을 상상해요. 역설은 이겁니다. 거절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먼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차이는 것보다 차는 게 덜 아프니까요.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면 적어도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제적 거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관계를 끊을수록 믿을 사람이 줄어들죠. 외로움은 깊어지고, 그러면 다음 관계에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날 떠나겠지. 그래서 또 먼저 끊어버려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은 높았죠. 더 무서운 건요. 이 패턴이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손절당하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손절한 상대를 험담하는 행동. 다 여기서 나와요. 거절이 두려워서 먼저 끊었는데 정작 끊고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쉽게 끊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요.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2년 동안 엄마나 주 양육자랑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평생 인간관계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사랑받은 아이는 커서도 사람을 믿어요. 근데 불안정했던 아이는요, 2가지 패턴 중 하나가 생깁니다. 집착하거나 회피하거나. 손절을 자주 하는 사람들 대부분 회피형이에요.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까워지는 게 불편합니다. 친밀감이 올라오면 불안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어느 선을 넘으면 도망쳐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죠. 본인도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숨이 막혀, 부담스러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진짜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있죠.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적 비활성화라고 부르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애착 유형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 바뀐다는 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됐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패턴을 아는 겁니다. 내가 왜 관계에서 도망치는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모든 손절이 나쁜 걸까요? 진짜 피해야 할 사람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모든 손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피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데 정확히 뭐라고 꼬집기가 어려워요. 비아냥거린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깎아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뭐라고 했냐고 물으면 딱히 나쁜 말은 안 했거든요. 이게 수동공격형입니다. 영어로는 패시브 어그레시브. 화가 나도 직접 말 안 해요. 대신 상대방을 슬슬 자극해서 먼저 화내게 만들죠.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왜 그렇게 예민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자기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워서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사귀면서 은근슬쩍 공격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상대가 못 알아채면요, 더 은밀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다만 방식이 중요하죠. 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관계 단계를 내리면 돼요. 친구였으면 지인으로, 지인이었으면 모르는 사람으로. 굳이 갈등 만들 필요 없이 내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안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피해야 해서 거리 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밀감 자체가 불편해서 도망치는 건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대가가 따릅니다. 손절을 많이 하면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해로움을 준다고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2025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몸에서 특정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이 단백질들이 뭘 일으키냐면요, 심장병, 당뇨, 뇌졸중입니다. 14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이 단백질의 90%가 사망 위험과 연관돼 있었어요. 무섭죠? 손절이 건강을 갉아먹는 겁니다. 물론 모든 손절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절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 자체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죠. 서울시 1인 가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62%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답했어요. 주목할 점은 30대, 40대에서 외로움이 특히 높았다는 거죠. 한창 사회생활하고 관계 맺어야 할 나이에 오히려 고립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손절이 너무 쉬워진 시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한 관계를 그냥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손절 말고 재배치를 제안할게요. 인간관계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지인, 친구, 절친, 가족 같은 사람. 손절은 이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배치는 한 단계씩 내리는 겁니다. 친구가 불편해졌다고 바로 연락처 지울 필요 없어요. 친구에서 지인으로 내리면 됩니다. 사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필요한 연락만 하고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도 불편하면 지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 내리면 돼요. 굳이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위치만 조정하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손절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재배치는 언제든 다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재배치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손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거절당할까봐 먼저 끊는 건가? 진짜 피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건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인간관계의 심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